정부에서 부정적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실망감이 커질 수 있고 그것이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요소로 작동할 거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요소예요. 그러니까 결국 견제 심리가 작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얼마나 지지층이 나오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보진이 정말 결집하고 중도에서도 윤석열 당선인이 너무 막 이렇게 뭐랄까요 좀 세게 나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동이 필요하다 아니면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일정 부분의 견제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게 또 반대로 작동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취임식을 했는데 또 취임과 관련된 이른바 컨벤션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취임 20일 만에 선거를 치릅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시작하는데 힘이 실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 분들 있어요. 그게 선거에서는 구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구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구도보다는 인물보다는 구도. 그렇죠. 국정 안정이냐 아니면 정권 견제냐. 임기 시작하고 얼마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대선의 이 여진이 그래도 당선인이나 새 정부 쪽에 좀 힘이 또 실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검찰 수사 이 분리, 검찰 수사권 분리와 관련된 이 법안을 통해서 이 국민 여론 또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효과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집무실 옮기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간을 또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찍어서 거기를 좀 비우라고 하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려되면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식의 컨벤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부정적 요소가 나왔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알았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럼 뭐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그 많은 무수한 의혹과 그 많은 의혹들과 또 의혹을 의혹으로 넘어가면서도 선거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지율도 높지 않은데 이 점은 선거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는 상당히 부담이 되죠. 국민의힘 후보들로서는. 왜냐하면 윤심을 안고 가든 그렇지 않으면은 정권 안정론이 우세한 거에 대해서 올라타고 가든 간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게 중요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내내 선거 치를 때 지지율이 높았을 때는 좋았는데 지지율이 좀 낮아졌을 때 지난해 재보궐선거 때는 결과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도 윤석열 당선인도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또 소통이나 좀 통크게 하는 그런 좀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인사입니다. 빨리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교통 정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후보자가 있거든요. 그다음 자칫 잘못하면 이게 2일 3일로 연기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집중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굳이 누구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특정한 몇몇 후보자에 대한 교통 정리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국민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실망스러운 부분이 보여지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취임식에 33억을 써요. 신라 호텔 영빈관을 사용해서 거기서 만찬도 합니다. 물론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각한다면 조금 축소하고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밤에 한 번 만찬하는데 국민들 볼 때는 그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정의를 외쳤던 분인데 지금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50조 그 추경 편성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돕겠다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지금은 인사와 관련된 얘기만 논란만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공간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국방부를 옮기는 바람에 국방부에 있는 군인들이 총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됐어요. 왜냐하면 경호 문제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있는 어느 반경 내에는 총이나 무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국방부 직원들 합참원들은 자기 개인 화기들이 다 있잖아요. 군인들이니까. 그걸 사용할 수 없고 이 사격 훈련이나 이런 건데 상당히 제약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과연 권위적인 어떤 제왕적 대통령제를 파괴하겠다고 하시면서 나오셨는데 지금 하는 모습들이 과연 그런 모습과 일치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수위에서는 5월 10일 청와대가 국민한테 개방되면 여론의 흐름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지금도 보면 오늘 당장 예약이 시작됐는데 아주 인기가 집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약자도 상당히 많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청와대를 개방하는 데 따른 효과 또 신라 호텔 영빈관에서 왜 만찬 행사를 하냐 지적들도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해명도 가능하고 설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도 5월 10일 개방하는 효과도 있지만 굳이 그 9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이 떠난 그 다음 날 그렇게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결국은 완급 조절이고 소통과 공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진봉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물론 이제 호텔의 영빈관에서 할 수밖에 왜 청와대 영빈관 사용하느냐 그런 지적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행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대로 추경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공감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더 노력이 사실 필요한 거죠. 자, 5월 취임식 이후에 바로 치르는 선거인데요. 지난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는 가장 큰 화두는 부동산이었죠. 네. 대선에서도 부동산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법과 정의 뭐 이런 부분이 큰 화두였다고 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어떤 이슈를 두고 다툴까요? 일단 검찰이 화두로 올라왔고요. 이번에는 세 가지가 짬뽕됐습니다. 부동산, 검찰, 인사. 네. 예, 세 가지죠. 네. 부동검 이렇게 하려고 했죠. 아니 전혀. 네. 왜 그렇게 보세요? 네. 그렇게 보여요. 네. 자 교수님. 뭐 비슷한데요, 저도. 네. 부동산 문제도 가지만 일단 아무래도 인사 문제가 제일 크게 부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전국이 되기 때문에 네. 불가피해요. 왜냐하면 계속 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사 검증 문제, 언론도 그 문제를 집중해서 보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이고. 검찰 문제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근데 여기는 이제 물론 국민의힘이나 이제 배종찬 의사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론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균형추랄까요? 완전히 반반 아니더라도 크게 많은 부분 차이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검찰의 집단적인 반발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우려 섞인 모습으로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예. 의사를 전달하는 건 오케이예요. 그런데 네. 이 정도로 이 행정부의 조직이 집단적으로 그렇죠. 반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도 그러니까 공당의 결정을 뒤집을 만큼의 압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그거 잘못됐죠. 국민들이 볼 때 검찰이 이렇게 하니까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이걸 너무 급하게 하는 부분에서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상쇄가 되면 저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그렇게 꼭 나쁘게만 작동할 건 아니지 않겠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시기 또 내용 또 국민들의 공감 이 부분이 지적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그게 반대일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죠. 왜 이렇게 서두를까?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언론인 손석희 씨와 이렇게 대담을 나누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더 화통하게 여야 가릴 것 없이 했다면 더 높은 지지율 정말 고공행진으로 부정평가보다 긍정이 더 앞서는 58% 60%의 지지율로 임기를 마감할 수도 있거든요. 시간은 없는데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에 한미 FTA가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 찬성했을 때 물어봤어요. 국민들한테. 알고 있느냐. 국민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한미 FTA 법안 내용이 뭔지. 그래서 1년 동안 만화도 만들고 웹툰도 제작을 하고 웹도 만들고 이렇게 알리면서 국민들을 공감시켰었거든요. 저는 그게 지금 국민들이 애타게 원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언론에서는 대통령 가는 마당에 사면론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기자간담회에서는 대통령은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 공감 생각 못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5년이 마지막에 그 하나의 행동 사면으로 모든 게 평가가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나온 게 정경심 교수,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또 김경수 전 지사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처리하기는 너무 버겁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도 시간이 너무 없고 일단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이 불수있어요. 양쪽 다 비판할 거예요.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예컨대 정경심 교수 이런 분들이 함께 사면이 되면 양측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또 삼성 이재용 이분도 이제 지금 혼론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언론에서는 이재용 사면은 띄우려고 다른 띄우려고 하는 거죠.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네. 아마 신중하게 접근할 것 같습니다. 만찬이 신라 호텔 아닌가요? 신라 호텔이죠.
그 연관성 있나요? 이슈 티키타카 최진봉 배종찬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돌발 퀴즈의 정답은 ISU였습니다. ISU.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잠시 후 7시 20분부터 송영길 김진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토론이 KBS 라디오에서 있습니다.